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왕의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5세 할아버지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자녀들이 의무감으로만 찾아왔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그분을 피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평범한 삶을 사셨지만 돌아가실 때 수백 명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분 같은 어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산도 학벌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은 천하를 얻는 지혜다. 천하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권력이나 재물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내 사람으로 만드는 6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높은 언덕 위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 한가운데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의 우물은 자신의 위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를 보라,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지 않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힘들어 그 우물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의 우물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접근하기 쉬웠고 누구나 편안하게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정보가 오가고 우정이 싹 텄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높은 곳의 우물은 홀로 버려졌지만 낮은 곳의 우물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겸손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40년간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교수로 소개하시며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언가 말하면 그건 틀렸어. 학문적으로 보면 이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식당 직원에게도 내가 교수인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자들도 가족들도 그분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교수님은 은퇴 후 이제 저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하시며 겸손하게 지내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동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으시며 배우려 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천하를 얻는 지혜다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의 원리와 같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의 마음도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얻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듣는 것으로 마음을 얻는 지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경험, 겪어온 일들, 배운 지혜들.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모임에만 나가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성공담, 자녀 이야기. 이 시간 모임에서 1시간 30분을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말수가 적으셨지만 누군가 이야기할 때 깊이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으시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모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존중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의 기분을 말입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인정받는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참으십시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싶어도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그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감을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여러분을 더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 자신을 높이는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현역일 때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집은 예전부터. 이런 말들을 반복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우리 손자가 전교 1등 했어.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계속되자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자기 손자 이야기는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할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손자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잘했네.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고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 분이 요즘 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나는 벌써 10년 전부터 먹었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그거 힘드셨겠네요. 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가져갔지만 두 번째 할아버지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고민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살짝 덧붙이되 주인공은 항상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신뢰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잘못된 충고를 하셨습니다. 육아 방식에 대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방법이 요즘에는 권장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내가 경험이 많은데 틀릴 리가 없어라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께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요즘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무시해라고 불평하셨지만 정작 자신이 관계를 망친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시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에서 즉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가르쳐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인 줄 몰랐어요. 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절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잘못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는 한마디가 수십 번의 변명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네 번째, 나이를 내세우지 않는 품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른한테 이래도 되나?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집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식당에서 일하는 20대 젊은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주문이 늦게 나오자 내가 손님이고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직원은 사과했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같은 상황에서 괜찮아요. 바쁘시죠? 천천히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은 오히려 더 미안해하며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고 할머니께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어른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어른과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어른 중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진정한 어른은 나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 말투, 태도에서 저절로 품위가 느껴집니다. 억지로 존경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 숫자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에서 나옵니다. 나이를 내세워 존경을 요구하는 순간 오히려 존경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배우려는 자세가 존경을 부른다. 나이 들어서 뭘 더 배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과 단절됩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할아버지한테 알려줄 수 있어? 그 손자는 기꺼이 가르쳐 드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그런 쓸데없는 기계는 배울 필요 없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라고 하셨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대화할 거리가 점점 없어졌고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 방식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오, 이렇게도 하는구나. 맛있어 보이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래? 라고 하는 시어머니 중 누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을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기술, 트렌드, 새로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겸손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는 태도는 교만함이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학생이 되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6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 가족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을 해도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를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아이를 돌봐도 인정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고 시댁 방문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고맙다, 수고했어,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더욱 열심히 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는 메마릅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았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낯선 사람에게. 이 말을 자주 할수록 여러분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은 주로 말하는 쪽이었습니까? 듣는 쪽이었습니까?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지쳐 보였습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영광, 자녀나 손주의 자랑, 자신의 경험담. 이런 이야기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으신지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면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관계를 경직시키지는 않았습니까? 미안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어려웠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이나 지위를 내세운 적은 없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라는 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지는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천하를 얻는 지혜다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질 때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여러분에 대한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물의 원리이고 천하를 얻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2배로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듣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십시오. 내일은 누군가의 성공이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보십시오. 비교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번 주 안에 한 가지 잘못을 찾아 사과해 보십시오. 오래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언가를 배워 보십시오.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매일 고맙다는 말을 최소 3번 이상 해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변할 것입니다. 억지로 존경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잘 듣고 자랑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고 나이를 내세우지 않고 배우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6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솔직하게 답해 보시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5분의 성찰이 여러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이 있어? 나도 듣고 싶은데. 평소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셨다면 내일은 먼저 들어보십시오.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반응하고 질문하고 공감하십시오. 정말 잘했네. 그때 힘들었겠어. 대단한데?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퇴계의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겸손은 천하를 얻는 지혜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낮은 곳에 모든 생명이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낮아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를 얻는 지혜입니다. 앞으로도 태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태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겸손함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천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